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오늘은 주간조선에서 지난 2월 18일 날 동북 삼성 위협하는 코로나19 해이룽장성이 위험하다. 해이룽장성, 흑룡강성이죠. 예, 흑룡강성이 위험하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낸 게 있어서요. 그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좀 의견도 듣고, 그러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은 이제는 코로나19라고 그러죠.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그랬다가, 우한 폐렴이라고 그랬다가, 국제 기준이 이제는 지역명이라든가 어떤 그런 특정 어떤 지역을 더 가리킬 수 있는 그런 명칭은 이렇게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어서 WHO가 이제는 코로나19로 이렇게 부르기로 해서 지금 한국의 언론이라든가 모든 기관에서 이제는 통일적으로 코로나19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간조선이 지난 2월 18일 날 동북 삼성 위협하는 코로나19 흑룡강성이 위험하다 이런 기사를 내서 제가 좀 읽어봤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흑룡강성, 이 동북 삼성의 한 성이죠. 여기 이제 중국 동포들도 많이 집거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이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 중국 동포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동포분들도 관심 있게 읽어봐야 할 기사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좀 오늘 이렇게 그 기사를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주요 내용부터 제가 안내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면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와 이어진 중국 동북 삼성도 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예사롭지가 않다 하면서 이제는 코로나19가 최초 창궐한 후베이성을 비롯해서 이 확진자 수가 각각 1000명을 돌파한 이 중국의 그 성이 광둥성이 1241명, 또 허난성이 1169명, 또 저정성이 1145명 등 그 화중, 화남 지방에 비해 이 동북 삼성, 그러니까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이 동북 삼성의 확산세는 그동안 비교적 주춤한 편이었는데, 지금 어쨌든 이 지난 2월 13일 기준으로 중국 내 다른 지역에 비하면 상당히 이제 흑룡강성, 요녕성, 길림성 지역이 그래도 좀 양호한 그런 수준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동북 삼성 가운데 유독 흑룡강성의 확진자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월 13일 기준 요녕성은 116명, 그리고 길림성은 84명 정도 이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나타났는데, 이 흑룡강성 같은 경우는 확진자 수가 395명, 그리고 사망자도 9명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요녕성이 116명이고 길림성이 84명이 확진자인데 흑룡강성이 395명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사망자까지 9명. 확실히 이 숫자적으로 봐도 이 흑룡강성에 상당히 많은 이 코로나19에 감염 확진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1000명까지는 이르지는 않고 있지만은 이 동북 삼성 지역, 특히 흑룡강성 지역은 이 우한 지역하고 볼 때 좀 거리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북쪽이고, 날씨가 또 추운 지방이고, 그래서 이 바이러스,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고 이 주간조선이 주요하게 관심을 갖고 이 기사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주간조선이 이 끝부분에 강조를 한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흑룡강성의 그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이 비상이 걸린 곳은 다름 아닌 이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흑룡강성의 이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이 한국이 또한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비상 경계령을 내리는 듯한 그런 보도를 주간조선이 그 2월 18일자로 이렇게 기사를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주간조선이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지 좀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거에 앞서 먼저 그 지금 상황에 보니까요, 한국일보가 2월 9일날 또 먼저 보도를 한 게 있습니다. 그 한국일보의 그 보도를 보면은 한국일보는 또 이렇게 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 같은 동북 삼성인데 왜 흑룡강성만 신종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가, 이렇게 이제는 의아심을 갖고 흑룡강성의 신종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발발한 원인에 대해서 분석한 기사를 게재를 했습니다. 지금 9일 현재 그 흑룡강성의 그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그때는 이제 307명이었고 사망자가 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13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진자가 395명이고 사망자가 9명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4일 사이에도 이렇게 흑룡강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되고 사망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한국일보의 그 보도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흑룡강성 보건당국이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이 주민들의 성향부터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눈에 띄는 결과가 나왔다는 건데요. 그 현재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이 자신감이 있느냐 물었더니 이 흑룡강성 사람들이 길림성이나 요령성보다 좀 그러니까 감염되지 않을 자신감이 있다라는 그런 응답이 높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비교적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런 거를 저는 조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까 이 정부 방침에 좀 비협조적인 행동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 흑룡강성에서 이 48건의 그 코로나19의 이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는데, 이 중에서 이 94%가 집안에서 이 확산된 가족 간인 감염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보건당국이 그 3명 이상은 모이지 말라고 또 주민들에게 통보를 했는데요.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렇게 시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한 명의 확진자가 평균 4명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 흑룡강성의 감염자의 63%에 해당하는 최소 192명은 그 집단 감염의 희생자로 확인이 됐다는 것. 그래서 이 흑룡강성 보건당국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흑룡강성 주민들은 그 우한 시민들과 이 접촉한 사실을 또 유난히 숨기려는 경향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흑룡강성의 주민 성향을 보았을 때 이렇게 이 길림성이나 요령성보다 이 흑룡강성의
그 코로나19에 감염된 또 확진되고 또 사망자가 많게 되는 원인이다 이렇게 분석한 기사를 한국일보가 지난 2월 9일날 앞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선 이제는 2월 18일자로 주간조선이 후속 보도를 했는데요. 이 주간조선의 그 후속 보도 내용은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그 흑룡강성에 그 코로나19 그 감염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또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걸로 인해서 한국이 위험에 놓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이 여기에 좀 관심을 갖고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이제는 흑룡강성에도 우리 이제 조선족 동포, 중국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 주간조선은 어떻게 해서 흑룡강성에 중국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 조선족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되었는지를 지난 역사 그 일제 시대에서부터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제가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992년 여기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일제가 1932년 그 귀일의 국가인 만주국을 사원 직후 만주 개척을 위해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대거 농업 이민을 모집을 해 만주로 보냈을 때도 경상도 출신들은 흑룡강성에 대거 정착했다. 이 전남대 글로벌 디아스포라 연구소에 따르면은 이 전라도 출신자들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요령성에 또 길림성에 걸쳐서 넓게 자리 잡은 것과 대조적으로 이 경상도 출신자들은 흑룡강성의 성도인 할빈, 오상, 상지 등에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그 이민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 흑룡강성 오상시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동포들의 경우 이 70%가 남한 출신이면서 대부분 이 경상도 출신이라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흑룡강성에는 지금 길림성 같은 경우는 연변 자치주가 있어서 그 인구가 한 104만 명 정도 되죠. 그리고 이제 흑룡강성에 이제 거주 조선족 인구는 한 32만 명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족 집거지, 조선족 촌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이 길림성과 요령성과 좀 다른 점이 흑룡강성에는 이 경상도 지역에서 이주한 이 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다. 그래서 이 주간조선은 1992년 한중수교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이 흑룡강성의 이 중국 동포들이 이 한국의 친척 초청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이주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서 이제 한국에 많이 오게 됐고 그리고 또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는 이 연변이나 이런 지역은 이제 말투가 그 북한 말투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국 사회에 왔을 때는 좀 약간 좀 뭐랄까요? 좀 이상할 수도 있죠. 근데 이 흑룡강성에서 온 동포들은 그냥 경상도 말투를 쓰다 보니까 빨리 이제 한국 사회에 또 자리 잡고 또 한국 사회에 이렇게 이렇게 두루 퍼져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연변 이쪽 지역의 분들은 이렇게 좀 중국 동포들의 집거지를 형성하는데 비교적 많이 거주하고 있더라. 이런 연구 조사 결과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흑룡강성에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진자가 증가하고 이렇게 또 위험한 지역으로 이렇게 대두되는 동시에 결국은 이 조선족 동포들에 의해서 이 한국에도 영향을 받아서 이 한국이 위험에 놓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는 경계를 한 그런 기사를 이 주간조선에서 이제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전반적으로는 이 현황은 맞죠. 흑룡강성에 이제 경상도 분들이 많이 가셔서 거기서 이제 농사라든가 뭐 이런 농업, 농촌 쪽에 많이 좀 거주하고 계시고 어떤 집단 문장을 이루시면서 그 터전을 많이 일궈내셨던 얘기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저는 한국에 친인척이 많으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일찍이 이 한국에 와서 뭐 친척 초청으로 온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또 한국 국적으로 취득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는 그 말도 이제는 경상도 쪽에 또 언어를 그 말씨가 있어서 한국 사회에 쉽게 또 이렇게 융합돼서 이렇게 삶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맞는데요. 근데 지금 흑룡강성에 있는 중국 동포들 물론 저는 32만 명 가까이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나와 있지만은 지금은 사실 많이 한국 애들 나와 계시죠. 이 중국 동포 흑룡강성뿐만 아니라 뭐 길림성, 연영성, 이 동북 삼성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동포분들이 이 그 동북 삼성 지역을 벗어나서 뭐 중국의 연해 도시라든가 또 대도시로 많이 진출해 있고 또 한국, 일본 뭐 이렇게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북 삼성에 거기에 이제 호구는 되어 있지만은 사실 그쪽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그렇게 그러니까 흑룡강성 같은 경우는 32만 명이라고 하지만은 내가 볼 때는 뭐 한 10만 명 미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한국에도 많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이 주간조선이 지적한 것처럼 중국 동포들로 인해서 이 한국이 이렇게 또 코로나 19의 위험성이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거는 좀 지나친 그런 그러니까 경고가 아닌가, 그러니까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지금 중국 동포 사회의 주거지가 상당히 그 거주하는 지역이 변화되어 있는 그런 변화된 모습은 고려하지 않고 기사를 썼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어쨌든 그 어제죠. 한국 사회가 갑자기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의 그 감염자들이 20명 가까이가 늘어났죠. 거기에다가 또 초등학교 학생까지 감염된 그런 확진자가 생기는 바람에 아주 이 코로나19에 어떤 그 관심이 아주 높았던 어제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본격적으로는 지역 간염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어떤 상당히 더 긴장감을 높이는 그런 때인데요. 지금 이 코로나19 뭐 중국 같은 경우 상황도 보면은 중국이 어떻죠? 중국이 코로나19의 누적 사망자 수가 그 17일 기준 18,06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수가 72,43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의 또 이제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은 특히 이제 우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코로나19를 치료하는 의료진들이 한 3천여 명 이상이 또 감염이 됐고, 그 중에는 보니까 그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가 발표한 그 통계에 의하면은 지난 2월 11일까지 의료진 3,019명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됐고 또 5명이 사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료진들이 이렇게 의료를 치료를 하다가 오히려 감염이 돼서 이렇게 이제는 의료진 3,019명이 그 다음에 사망자는 5명이 사망했다. 참 그래서 지금 중국의 상황은 상당히 그
코로나19의 감염자가 걷잡을 수 없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상당히 위중한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의료진까지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이게 속수무책이 아닌가 경각심을 느끼게 하는데요. 아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곧 있으면은 대학이 이제는 개강을 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유학생들이 한 7만 명 된다고 하는데 대거 한국에 들어오죠. 그래서 대한의사협회인가요?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지금 정부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비평을 했죠. 뭐라고 비평을 했냐면은 이렇게 비평을 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19 1차 방역은 실패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심각 단계로 격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난 어제죠. 어제 이렇게 했습니다. 이 대한의사협회는 초기서부터 꾸준하게 중국 전역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방역을 해왔고, 그리고 잘 대처해 왔다, 이런 평가를 그래도 받아왔었는데요. 어제 한 20명 가까이가 갑자기 늘어나는, 확진자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을 맞다 보니까 이 대한의사협회가 또 주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한의사협회의 이 최대집 회장이죠.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다는 그 낙관론이 달콤하게 다가오지만은 우리는 새로운 질병과 싸우고 있다. 이 장기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의료계, 정부, 국민과 함께 대응에 나서야 한다. 네, 흑룡강성 보건당국이 왜 흑룡강성에 코로나19가 이렇게 감염 확진자가 다른 곳보다 많으냐, 이렇게 주민의 성향을 조사했다고 하는데, 이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이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런 성향조사 결과를 발표를 한 게 또 떠오릅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이 정부가 잘 대처를 하고 철두철미하게 한다고 하지만은 지역 감염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그런 징조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이제 중국의 전면 입국 통제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또 무게를 싣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 동포분들, 특별히 이 주간조선이 흑룡강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중국 동포들이 또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회적으로 한국이 위험에 놓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기사를 보도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 많이 달라졌고, 우리 중국 동포분들, 특히 여기 동포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 가리봉동이나 대리봉동이나 이런 기타 이런 지역에도 이 동포분들이 더 앞장서서 이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들은 잘 대처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좀 이런 국면 시기에 맞이해서 여러분들 몸 관리 더 잘 하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무사 안위를 빌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동포세계 김용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